오늘 란킴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한인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시 한인 소상인들이 오는 30일 얼바니 주의회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비상대책위와 박재희 후보 측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권영진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 배제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용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외곽 보로까지 확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란킴 등 뉴욕 지역 정치인들은 오늘 지난 16일 뉴욕주 의회에서 통과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대표자들을 통해 한인 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결의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한인사회에 전달된 두 장의 결의안은 뉴욕주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지하고 남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하나로 보이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하는 내용과 해마다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지원해 한인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롱킴 하원의원은 이번 결의안 채택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다며 한인사회에 특별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그거를 박수해주고 잘 피스풀하는 올림픽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통과를 사원에서도 했었고 일주일 전에는 이제 하원에서도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레졸루션 카피를 우리 로컬 뉴욕의 플러싱 퀸즈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한테 딜리버를 해줬습니다. 오늘 전달식에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슈타인 하원의원, 닐리 로직 하원의원이 뉴욕주를 대표해 김수현 퀸즈 한인회장, 김일영 직능단체 협의회장,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등 지역 한인단체장들에게 결의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 소상인 지원 법안을 올해에는 성사시킨다는 목표 아래 한인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얼바니 주의회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25일 란킴주 하원 의원은 한인 소기업 옹호의 날 일정을 밝혔습니다. 오는 30일 한인 소상인들이 얼바니 주의회를 방문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해와 요구를 전달하고 주하원 본회의장에서는 공로 및 감사패 전달식도 갖게 됩니다. 참가 단체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먹자골목 상인번영회, 대뉴욕지구 상공회의소,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 등입니다. 김 의원은 각종 준수할 수 없는 규정들로 소상인을 옥죄는 악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일과 세탁업소 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형 체인 레스토랑 등 대기업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일업소와 같은 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타격이 커 도저히 준수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곽우천 상공회의소 운영위원장은 많은 한인들이 참가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30일 오전 7시 플러싱 한양마트 앞에서 단체 관광버스를 이용해 얼바니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 회장 선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박재희 후보 측은 무자격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했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권영진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치러진 상록회 회장 선거에서 권영진 현 회장이 58표 중 34표를 받으며 차기 회장직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와 박재희 후보는 무자격자들의 투표를 문제 삼고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이사와 고문은 모두 39명으로 당일 불참한 7명을 제외하면 투표권자는 3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한 58명 중 26명은 무자격자이며 권영진 회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선거관리위원장도 그렇고 박재희 후보도 그렇고 그중 온 사람 중에서 3분의 2는 모르는 사람이 얼굴을 다. 박재희 후보는 3년, 저 그 후보는 10여 년간 거기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얼굴을 다 알아요. 같은 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는 사람은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전직 회장으로 구성된 고문단도 비대위 측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고문단은 권 회장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하라고 요구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영진 회장은 자신은 사퇴할 뜻이 없다며 이미 끝난 선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에서 지원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입니다. 25일 한국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에서 5세 영유아만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재외국민 영유아는 제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중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재외국민인 영유아가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 국적의 제1교포 3세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 수당에 대한 문의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 경우 현재 한국 정치권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책임론도 부상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에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해온 여야의 쟁점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자 명부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2014년 현행 헌법이 재외선거인의 국민 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 불일치를 결정했습니다. 개선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법 개정을 미뤄왔습니다.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의 개헌 공방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4년 동안 개선 입법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를 최대 10만 5천 개로 확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법안에는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도 포함돼 한인들에게는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화당 오리네치 상원 의원이 전문직 취업 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 혁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연간 6만 5천 개인 H-1B 비자의 쿼터를 첫 해 8만 5천 개로 늘리고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 5천 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에는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부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 가족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 허가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쿼터는 폐지하도록 해 한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었던 해치 의원은 이번에는 고급 인력 유치에 더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보완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도 받으면서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공격도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음도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과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온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다카 구제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가 외곽보로로 확대됩니다. 그동안에는 맨해튼에서만 운영됐었는데요. 편리함을 넘어 경제와 평등성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입니다. 24일 시 택시 리무진위원회는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를 외곽보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택시 호출 서비스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뉴욕시에는 휠체어 탑승 시설을 갖춘 옐로캡과 그린캡이 2,000여 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311 민원전화 또는 직통 호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 등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스마트폰으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행 거리와 시간만큼 미터기에 정산된 요금을 내면 됩니다. 외곽보로에서는 액세스 얼라이드라는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운행되는 차량이 적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는 등 이용이 수월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택시 리무진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 때문에 출퇴근과 쇼핑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이는 우리의 경제와 평등성을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 판매에 허가제가 실시됩니다. 현행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라이센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증을 발부하게 됩니다. 25일 소비자보호국은 4월 25일까지 전자담배 판매업소 라이센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이전부터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업소 라이센스 유효 기간은 2년이고 갱신이 가능하지만 위법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라이센스는 매 홀수 연도에 11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비용은 $200입니다. 라이센스 없이 전자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적발 당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날까지 매일 벌금 $100가 부과됩니다. 또 3년 동안 2차례 이상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팔거나 배달하다 적발되면 라이센스가 박탈됩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뉴욕주 내 식당과 사무실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금지됐습니다. 전자담배는 마치 일반 담배보다 해롭지 않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자담배는 매우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조만간 비권이 닥쳐올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주민들의 준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비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 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소 주민들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때만 조금 경계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곧바로 일주일이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9분쯤 북가주 케이프타운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LA 카운티는 물론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까지 진동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 길로웨이 지역에서도 3.6 규모의 지진, 오늘 새벽 2시 9분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4.0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산타모니카 해안에서 시작돼 웨스트 LA 지역을 가로지르는 산타모니카 지진대가 베버리 힐스 아래를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발표되면서 혹시 모를 비권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품과 식품, 그리고 중요 서류 등을 미리 가방에 챙겨 놓는 것은 빠른 대피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진남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나올 수 있는 백 있죠. 백팩 같은 거. 항상 준비해 놓고 비상시에는 그냥 그 가방 같은 걸 들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한편 LA 한인회와 LA 카운티 소방국은 커뮤니티 재난 대책팀 CERT를 마련해 무료 비상재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LA 총영사관이 가족관계 신고와 등록을 전담하는 민원 창구를 개설하고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한중 LA 총영사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다음 달 가족관계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민원 창구 증설을 통해 방문객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궁극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구도 하나 늘리고 영사도 한 명 늘어서 실제 우리 영사관 민원의 40%를 차지하는 작년에 총 민원 건수 7만 8천 건 중에서 3만 건 이상이 가족관계 등록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영사가 오기 때문에 실제 우리 LA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들이 영사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최소한 한 40% 가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한중 총영사는 직원 인프라 개선과 전자민원 시스템 도입 등 구조적인 개편을 통해 한인들에게 더욱 질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한중 총영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점심시간 탄력 운영 철회로 인한 민원 대기시간 증가에 대해선 직원 복지와 관련된 조처였다고 언급하며 직원 충원 이후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를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최근 그레이스맹, 조세 크라울리, 그레고리 믹스 등 연방하원 의원은 연방 우체국에 서한을 발송하고 퀸즈 지역 우편 및 택배 배달 서비스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퀸즈 지역에서는 우편과 택배가 수주씩 지연 배송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도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우편 서비스는 곧바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커네티컷주의 김형권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홍콩으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으며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오면서도 교묘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자산을 빼돌렸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주 뉴욕 총영사관이 뉴저지에서 올해 첫 순회 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장소는 팰리세이드 파크 21 그랜드 애비뉴 뉴저지 한인회관이며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업무 내용은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발급 등이며 병역 업무와 국적 관련 업무도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25일 새벽 12시 30분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베이사이드역 인근에서 27세 코트니 샤이나 리가 기차에 치였습니다. 그녀는 베이사이드 41 애비뉴와 벨 블러바드 사이에 있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인근에서 철로 위를 걷고 있다가 역으로 진입하던 롱아일랜드 방향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기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포근하겠지만 흐리고 오전 중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